일단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고점 논란이 계속 네. 뭐 몇 달간 네. 있어 왔죠. 그러면서 뭐 많이 빠졌고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한 30%대인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5% 뭐 네, 이런 것 훨씬 더 같아요. 빠졌죠. 고점 대비.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서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이었던 어떤 그 리포트를 네. 지금 이제 비중 확대로 좀 바꿨다고요? 네, 일단은 7월 말 급락 직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매도세가 강력한 진입 기회다라고 하면서 낸드 가격이 이제 2분기, 3분기에만 한 25% 이상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스트롱 엔트리 포인트라 그래서 강력한 진입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이번 시장에 반도체가 왜 폭락을 했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시작점 메타였죠. 네. 메타가 컴퓨터를 임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쇼티지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공포 때문에 균열이 있었긴 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구글 CEO가 우리 것 좀 그만 갖다 쓰라 그랬거든요, 메타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신 모델은 모지라는 거죠. 네. 근데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신 모델 쓰지 1년 전 모델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들을 좀 임대하겠다는 이슈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전자닉스의 증설 그리고 중국 반도체, 창신 메모리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차치하고 내년까지 쇼티지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요는 여전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샌디스크가 장기 공급 계약을 할 정도로 939억 달러 장기 계약 할 정도로 가격이 하방이 제한적이다라는 점들. 그리고 7월 급락이 업황 자체가 나빴다, 업황 자체가 꺾였다라는 기보다는 이런 악재성 이슈에다가 그리고 레버리지, 디레버리징 향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TOX야도 한 68%인가 빠졌고 전자닉스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고 샌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이 완료되면서 이제는 매수 진입할 타이밍이다 라는 전망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3분기 D램, 낸드 가격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리고 서버 D램은 마이크론이 115에서 125% 인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SLC 같은 경우는 7월에만 35에서 51% 급등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지금 D램, 낸드로 뭉쳐서 보니까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특화된 HBM이나 서버 D램이나 이런 쪽들의 가격 상승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PER, PBR이 굉장히 낮아진 PER이 4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투심은 상당히 악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싸니까 좀 들어가 볼 만한 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누굴 망하게 하려고 하냐. 이미 네. 다 이제 추세 꺾이고 이제 다 네. 망가지고 다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그리고 중국 특히 창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요 그림부터 보여드리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익 개선 증가세는 내년 2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됩니다. 이게 전자인데요. 그리고 PER이 3.81배예요. 4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0일선의 지지력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반등 시도로 하락 추세들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닉스 같은 경우도 이익 개선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는 그림이고 PER이 3.47배. 네. 그리고 닉스 또한 200일선은 안 깼거든요. 추세선을 깬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추세를 이탈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좀 격하게 나타났고, 이 와중에 레버리지 ETF로 인한 디레버리징 영향도 좀 꽤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그래도 모멘텀은 꺾인 거 아니냐. 그죠?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디레버리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전에 전자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50% 정도였는데 이게 거의 59%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점 찍을 때 너무 쏠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 증시만
폭락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10에서 15% 정도였고 대만 같은 경우도 45% 정도였는데 한국만 60% 가까웠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보겠는데 최근 이 비중이 레버리지 ETF 출시 이전 수준보다 낮게 47, 46%까지 떨어졌다. 정상화됐다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레버리지 투자 또한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 29% 정도 내려오면서 과거 평균,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정 국면에서 얼마나 신용잔고가 줄었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25%, 금융위기까지 합치면 31% 정도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 또한 많이 내려왔고 상장할 때 시점까지 내려와서 디레버리징도 어느 정도 만료됐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가 전년 대비 실적 피크, 전분기 대비도 실적 피크,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전년 대비 피크, 1분기가 전 분기 대비 피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제 주가는 꺾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23년에 피크였습니다. 네. 근데도 주가는 계속 갔고요. 그리고 TSMC도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피크가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미국 대만 기업이고 우리나라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과거사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2017년, 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일 때 언제 피크아웃 했나, 그리고 주가는 언제 고점이었나 봤더니 보시면은 전자는 전년 대비로는 2017년 3분기가 모멘텀 피크였고요. 2017년 11월 4분기에 주가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2016년에 피크가 나왔고, 네. 닉스 같은 경우는 2017년 2분기가 전년 대비 피크였는데 주가 고점은 2018년 5월이었어요. 거의 1년 정도 차가 있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2016년 4분기였는데 주가 고점은 2018년 5월. 그래서 왜 언제 이게 꺾일까를 좀 감안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 이익이 줄어들 때, 요때 2018년 2분기 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줄어들기 전 분기에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요때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익이 감익이 됐던 시점이 2018년 3분기거든요. 보시면 2018년 4분기죠. 전 분기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멘텀 자체가 고점을 통과하는 건 맞는데 과거 사례,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 2017년, 18년 사례를 봤을 땐 전 분기 대비 감익이 될 때쯤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전 분기 대비 감익이 나오는 건 2017년 하반기쯤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피크아웃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빠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상승률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디램 가격의 상승률. 네, 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맨 앞에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D램 가격을 퉁치고 보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 표만 보시면 1분기 대비 2분기도 둔화됐습니다. 근데 2분기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3분기 둔화된다고 꺾일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워낙 다양해서 품목별로 보고 이익 비중을 보게 된다면 가격 자체는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익은 1분기 대비 2분기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과 이익 변화율이 좀 다른데 이거를 똑같이 그러면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꺾여야 되죠.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된다면 분기별 이익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은 좀 과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뭐 이익 레벨이 모멘텀 자체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감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삼성전자 뭐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어제 오늘 뭐 이틀 삼성전자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왜 네. 이렇게 힘을 못 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세대 HBM4 탑재 용량을 네. 뭐 줄인다 이런 네. 엔비디아 발표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네. 시장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러 얘기했죠. HBM4
로컬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향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네. 하여튼 뭐 너무 많은 루머가 얘기들이 있죠. 산재하고 있어요 요새. 맞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 기존의 루빈 울트라 용량 탑재 용량을 많이 줄인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줄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택당 용량이 48기가에서 36기가로 좀 네.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속도나 이런 것들도 좀 내리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사양 HBM 프리미엄 판가기 때문에 이 믹스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반면에 전자는 여기서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는 것은 요거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판가 훼손 네. 그리고 비용 탓에 메모리를 줄인다. 근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는 반론 쪽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쇼티지가 심해서 내년까지 물량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HBM을 아무리 생산을 해도 물량을 못 맞추기 때문에 사양을 내려서라도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개수를 늘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축소가 아닌 공급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지 수요가 꺾인 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전자 닉스 간에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오곤 있어요. 제품 믹스와 ASP 논쟁이 닉스에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PER 4배인 종목을 더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는 하위 사양 인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점유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탑픽으로는 뭐 전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다가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사이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산업 분야의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그동안 닉스도 많이 올랐고요. 워낙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닉스보다는 좀 전자가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수출이 155% 급증했다. 어제 사실 삼성전자의 반전 그 급등, 여기 그 이유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요. 요 그림이 뭐냐면 요 빨간색이 10일까지 매달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전체 수출로는 44.8%, 반도체는 155.4%가 나오면서 세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를 더 그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10일 수출과 그달 월말까지 수출을 보시면 모멘텀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0일 수출은 좀 밋밋하다가 20일 수출 좀 세게 가다가 월말까지 수출이 드라이버가 쫙 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월말에 그러니까 9월 1일 날 볼 8월 수출은 모멘텀이 44.8보다는 높을 거고 154.4보다는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줄어들었다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주가 꺾였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총 수출 일평균 총 수출도 꺾였고요. 네. 반도체 수출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더 충격이 컸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 고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1월, 4월, 7월, 10월, 11월은 전월 대비 수출은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분기말 수출 밀어내기를 한 다음 달은 항상 줄어요. 그래서 2022년 근데 이번 수출 전월 대비 감소폭이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14.2라서 최근 한 4년 내 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수출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8월 10일까지 수출을 봤더니 전체 일평균 수출은 좀 줄어든 듯 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7월보다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빨간색이 월말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 보시면 11일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 이번에는 다시금 8월 수출이 7월 수출보다 증가를 보이고 여기서 관건은 이제 6월 수출 수준을 넘어설 것인가
요게 관건이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다행히 업황이 피크아웃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피크아웃했다가 아니라 업황 자체가 피크아웃했다라는 논란을 이번 8월 10일 수출 통해서 좀 불식시켜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고 가격 상승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8월 10일 수출 통해서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특히 전자닉스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여기서 좀 반전이 나오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분명히 아까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듯이 강하게 반도체주를 진입할 때다. 삼전 하이닉스를 살 때다. 네. 이 얘기인데 네. 지금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아마 이걸 또 계속 먹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을 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40% 50%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참 그래서 이게 신뢰를 한번 잃고 나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저도 뭐 7월 전망을 하면서 7,000선, 7,500선까지는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정도 전후는 조정받을 수 있고 깊으면 15% 정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38% 조정받을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자기 강화 현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 중에 재기성 이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평균 적정 수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극단적으로 오를 때도 있고 극단적으로 빠질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자기 강화 현상인데 심리와 상황 간의 서로 작용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예를 들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왜 빠졌는지 악재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그럼 이 악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하고 매도가 나오면 더 빠지고 더 빠지면 또 악재를 해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악재가 악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언더슈팅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저희는 좀 큰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익 전망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다시금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